안녕하십니까, 수목그림입니다. 이제 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삼국지는 있는데 왜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되느냐? 그건 많은 선생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서를 해라. 근데 독서하는 방법을 그렇게 잘 가르쳐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뭐 어른도 들을 수 있고 어린 아이들도 공부에 도움 되는 삼국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유비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꼭 노트에 제가 말한 것들을 한 번씩 쓰고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생각의 트리를 만드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자, 유비. 우리는 유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저번 시간에 잘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비. 유비는 누구냐? 유비는 누구냐? 누상촌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직업은 돗자리를 팔고 돗자리를 만들고 발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족이다. 한족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느꼈어요? 우리가 고집스럽다. 고집스럽다. 답답하다. 답답하다. 그렇지만 이걸 상쇄할 수 있는 강직한 성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효심이 깊다. 이렇게 유비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고, 지금 이 시대는 황건적이라는 도적대들이 출몰하고 있다 라고까지 지금 3편에 이어서 거쳐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4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황건적 4. 저번까지는 어떻게 끝났어요? 낙양상인이 그래 불쌍하다 생각을 하게 됐죠. 있습니다. 유비는 폼에서 가죽 주머니를 꺼내 은과 사금을 섞어 상인의 양손에 미련 없이 건넸다. 여기서 사금이 뭐예요? 사금 금이에요. 아주 가루로 된 금을 사금이라, 이게 열을 가해서 덩어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가루로 만들어진 거를 사금이라 합니다. 그랬더니 낙양 상인이 깜짝 놀란 거야. 있네, 이 자식 그래도 있네. 낙양 상인은 손바닥 위로 무게를 헤아려 봤어. 그래, 있긴 있군. 헌데 대부분 은이 아닌가. 이걸로는 좋은 차를 줄 수가 없어. 줄 수 있는데 이만큼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도 사고 싶은가? 어머니께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효심이 깊다. 자네 직업이 뭔가? 돗자리를 팔고 발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뢰가 될지 모르니 묻지. 이만한 돈을 네 모으려면 얼마 걸렸어? 이렇게 하는데 그거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이 사람 의중이 뭘까요? 발을 만들거나 돗자리를 팔아서 이만큼 모으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 근데 앞에서도 한 해, 2해 정도 모았다라고 표현은 있어요. 2년 걸렸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음식도 안 먹고 사고 싶은 옷도 안 하고 2년 동안, 무조건 2년 동안 차 이걸 구하려고 2년 동안 모았답니다. 누구를 주기 위해서? 네, 어머니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니 더는 거절할 수 없겠군. 마음이 약하네, 상인이.
그래도 이 정도 운과 바꾸면 타산이 맞지 않아. 달리 또 뭐 없는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라도 드리겠습니다. 유비의 첫 장에 뭘 표현이 돼 있어요? 그 사람 옆에 허리춤에 값비싼 칼이 하나 갖고 있었어요. 유비는 근데 거기에서 뭘 준 거냐면, 유비는 칼자루 끈에 매달린 옥구슬을 풀어 내밀었어요. 이거라도 안 되겠습니까? 낙양상이는 뭐 옥구슬이 뭐 참 대수롭게 않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좋네, 자네의 효심이 좋으니까 차를 바꿔주지, 기다려봐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황하는 어둑어둑해지고 서남쪽 하늘에 해괴한 고양이 눈처럼 큰 별이 반짝였다. 그 별빛 자세히 보니 무지개색 무리가 확 타오르듯 비쳤다. 뭔가 이상하죠? 세상이 드디어 혼란스러워진다는 불길한 징조였다. 무지개색의 무리가 스스스 우리 황야에 보면 그 끝에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좋지 않은 기운이 들었다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빈번히 나타난 세간 사람들이 두려워한 별이었다. 그때 갑자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2년 동안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사 입고 하던 사람이 모은 돈을 가지고 비싼 차를 사게 됐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겠죠. 유비는 작은 주석 항아리 양손에 든 채 이윽고 연안을 떠나는 배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벌써 어머니의 기쁜 얼굴을 이 눈으로 아는 거였다. 허나 고향까지는 백리는 아주 먼 백리가 더 되었다. 며칠 밤을 지새우고 지새야 닿을 수 있는 거리였다. 오늘 밤은 이만 자야겠다. 저 멀리 바라보니 작은 강촌에 빛이 두셋 깜빡였다. 유비는 마을 여인 속에 머물렀다. 예전에는 뭐 활발했나 봐요. 여인숙이 있을 정도로 되게 거리가 그렇게 활발했나 봅니다. 자정 무렵 여인숙 주인이 유비를 정신없이 깨웠다. 이봐 일어나 야 빨리 일어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꼭 이런 거예요. 야 너 엄마가 와서 너 왜 게임하고 있어, 빨리 공부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을 뜨니 문 앞에 온통 새빨갛다. 주모가 막 깨서 일어났더니 온 세상이 빨갛대요. 푹 찌는 듯한 뜨거운 열기 속에 탁거리며 불타는 소리가 들렸다. 불이야! 문을 열고 나왔더니 온 세상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확확 타는 불 틱틱틱틱틱 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황건적이 쳐들어왔습니다. 낙양거리에 거강꾼들을 오늘 밤 이곳에 머문지 노렸다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다시 이건 지울게요. 다시 등장한 게 뭐예요? 황건적이 등장했어요. 자,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황건적이 왔다. 그러면 이 지금 불을 낸 사람 누구예요? 네, 황건적이 불을 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혼란의 틈을 타서 물건을 뺏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거강꾼. 저번에도 한번 말했죠. 거강꾼. 좀 알아보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거강꾼이라는 건 뭐냐면 중개업자, 그리고 대단히
유통업자, 대단히 유통업자를 거강꾼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소 단위로 표현하면 뭘까요? 우리는 한국으로 하면 장돌뱅이라는 조선시대에 생겨난 그런 무리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거강꾼이라면 누구를 말할까요? 근데 거강꾼 장보고 아시죠? 장보고가 거강꾼이었을까요? 그거보다 훨씬 큰 해상 무역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제가 이 삼국지를 또 하는 이유가 다가오는 그 교육 정책, 변경하는 교육 정책과 약간 맞닿아 있는 건데, 자, 장보고에 대해서 논하라.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해상 무역의 대기업으로 표현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강꾼으로 해야 할까요? 거강꾼. 아니면 어디 상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방금 낙양에서 온 상인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뭘까요? 장돌뱅이? 아까 심해. 이런 소규모 업체하고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면 좋겠죠? 장보고라는 사람이 주로 거래했던 사람은 제가 보기엔 낙양에 있는 아주 큰 거고, 이 거강꾼 같은 경우는 그거를 받아서 다시 지방으로 뿌리는 사람, 그리고 그 지방에서 받아서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간 사람을 장돌뱅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상 장보고 이 사람이 무역을 통해서 중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등등을 설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제가 삼국지를 하는 이유예요. 삼국지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유추하고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도적이요? 나리도 거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 주모가 말을 한 거예요. 나리도 거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놈들이 가장 노리는 게 오늘 머무는 거강꾼들입니다. 다음 저희 차례인지 어서 뒷문으로 도망가세요. 지금 황건적들이 거강꾼을 잡아서 물건을 뺏고 있나 봐요. 유비는 얼른 칼을 찼다. 되게 칼이 중요한 건가 봐요. 어지러운 상황에서 하마와 황건적이 죽이려고 달려오는 상황에서도 칼은 챙긴 거예요. 칼하고 또 뭘 챙겼을까요? 그래요. 차를 2개를 챙겨서 나가고 있어요. 뒷문을 따져보니 이미 근처에는 다 타들어가는 종이와 가죽들, 굉음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여자아이들은 불길에 비명을 지르고 도망치고 마치 대나처럼 화내 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나운 귀신의 모습을 한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창과 몽둥이를 휘두르며 도망치는 행객과 마을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마구마구 죽였다. 좀 잔혹성이 드러나죠. 황건적 정말 이 사람들이 도적인가 봐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다. 대낮이었으면 눈이 훤히 보였으니 이 악기 같은 사람들이 붉은 머리에 누런 두건을 메어 쓰고 있다. 황건적이라는 사람들은 붉은 머리에 근데 붉은색 머리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은유적 표현 같아요. 뒤에 불이 확 나고 있으니까 머리가 붉게 보이는데 거기에 뭘 쓰고 있었어요? 두건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이거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뒤에 불이 나고 있다. 빨간색. 황건적이라는 바로 이 차림새에서 유래되었다. 황건적은 머리에 노란색 두건을 쓰고 도적질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황건적이라고 하고 있었대요. 본래는
중국의 가장 존귀한 색이 무슨 색이었다? 황색이었다. 황토의 국색이 또 이제는 선량한 백성들 공포에 떨게 하는 악기와 같은 상징이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황색. 왜 황건적이 황색을 하고 다녔고, 왜 황건적이 왜 갑자기 이게 왕하고 그때 당시의 황제와 비교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 다음 시간 될 때 한번 이거를 생각을 먼저 하고 해보죠. 그쵸? 황색. 왜 황건적은 황색을 끼고 있었고, 왜 황족을 표현하는데 황색이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